오늘 어린이날인데 다들 행복한 시간 보내고 계시죠? 오늘은 이 XVS 토큰, 비너스 프로토콜, 비너스 토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텔레그램 방에서 한번 언급을 드렸는데 이게 뭐하는 코인인가, XVS가 뭐하는 코인인지 한번 알아보려고 하고, 작년이죠. 2020년 9월 말에 바이낸스 런치풀로 데뷔를 했어요. 토큰 세일은 일체 없었고 바이낸스 런치풀로 시장에 첫 선을 보였거든요. 한 달 동안 이 런치풀하고 지금 TLM 런치풀 하듯이 그때 작년 가을에 바이낸스 런치풀로 데뷔를 했고, 여기에 SXP 토큰도 이 런치풀에 같이 스테이킹 토큰으로 같이 참여를 했고, 그만큼 이제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SXP 스와이프하고 이 비너스는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토큰들이고, 비너스 프로토콜이 총 발행 예정량이 3천만 개인데 바이낸스 런치풀로 총 20% 600만 개가 배포가 되고, 그리고 이 비너스 프로토콜 내에서 채굴을 통해서 이 XVS 토큰이 발행이 되는, 순수 토큰 세일 없이 채굴로만 이렇게 발행이 되는 토큰이고요. 이때 당시에 이제 1불로 시작을 했으니까 지금 어마어마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00불이 넘는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XBS 토큰이 저평가돼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코인마켓캡 순위를 보면 100위권에 간신히 들어요. 90위 정도가 되는 거고, 하지만 이 비너스 프로토콜 내의 그 TVL 총 그 예치된 자금 규모를 보면 이 90위도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고, 이 비너스 프로토콜이 국내에서 참 인기가 없어요. 잘 알려지지도 않았고, 왜 그러냐면 이제 순수 그 디파이, 먼저 그 XBS는 디파이 플랫폼이에요. 디파이 플랫폼이고, 이 XVS 토큰, 비너스 프로토콜이 국내에서 좀 인기가 없는 게 좀 가격도 지금 꽤 비싸기도 하고, 아마도 수익률이 좀 떨어진다는 그런 이제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 비너스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는 이중 디파이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이중 디파이를 돌렸을 때 상당히 고수익을 올릴 수 있고, 다른 것에 비해 그냥 단일 디파이로만 돌렸을 경우에는 좀 수익률이 다른 팬케이크 스왑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비해서 좀 떨어지는 편이고, 특이한 게 이제 XBS 같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 뭐 대출이라든가 차용을 해서 디파이를 돌리고, 그 다음에 또 그 담보를 기준으로 해서 VAI라는 스테이블 그 코인을 받아서 그걸 또 이중 투자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제 국내 분들이 조금 귀찮고 어려워하는 게 이 담보 비율을 관리를 해야 되니까, 담보 비율을 관리를 안 하면은 청산이 돼서 이제 그런 담보 비율을 관리해줘야 되는 이제 좀 번거로움 때문에 고수익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비너스 프로토콜 디파이를 좀 꺼려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해외에서는 굉장히 인기가 높기 때문에 이 XBS 안에, 비너스 프로토콜 안에 있는 순 자산 예치 금액이 나날이 급증해 가고 성장해 가고 있는 추세라서 현재도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바이낸스에서 지금 구매를 하시면 꼭 그 비너스 프로토콜에 들어가셔서 디파이를 안 돌리더라도 디파이가 가능하더라고요, 현재는. 자, 들어가 볼게요. 홈페이지에서 바이낸스 수익 창출 가서 디파이 스테이킹으로 가는 거예요. 디파이 스테이킹 여기 초반에 안 보이는데 더보기를 누르셔서 보시면 모든 고정 스테이킹 상품 볼게요. 여기 보시면 XBS가 9.1% 자유동결 돼 있어요.
아직 이게 스테이킹이 가능한 걸로 보니까 가능할 것 같고, 근데 아마 그 총 1인당 할당량은 있을 거예요. 맥시멈 핫캡은 있어서 혹시라도 이 XBS를 매수하시고 스테이킹을 돌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가능한지 여부부터 먼저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스테이킹이 지금도 가능한지, 혹시라도 판매 완료가 된 건 아닌지, 아니면 1인당 할당량이 얼마나 되는지 그걸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 디파이 스테이킹은 여기 보세요. 바이낸스 그 수익 창출 상품에서도 고위험 상품으로 분류되어 있어요. 디파이가 상당히 위험한 상품이다라는 거. 바이낸스 내에서 이렇게, 바이낸스 그나마 이제 디파이 중에서도 안전한 상품들만 바이낸스 내부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데, 디파이 스테이킹을 지원해 주는데, 다른 것들은 뭐 말할 것도 없이 굉장히 위험해요. 그 최근에만 봐도 하이제킹이라던가 그런 먹튀라던가 이런 사건 사고들이 디파이에서 굉장히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디파이를 안전한 그 수익 자산 수익 창출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은 굉장히 큰 코 다칠 수도 있어요. 자체적으로 보안도 굉장히 이제 그 개발진들이 강화를 하고 있긴 한데, 꼭 이 비너스만 아니라 다른 여러 디파이들 상품들 자체적으로 상당히 그뭐 최고의 보안 전문가들이 보안도 강화하고 있지만, 천재 해커들한테는 못 당하는 그런 케이스들도 있는 것 같아요. 디파이는 항상 고위험 상품이라는 걸 꼭 생각하셔야 돼요. 나중에 큰일 날 수 있습니다. 항상 분산 예치를 하시고 디파이를 하시더라도 소액으로 하시는 게 전 좋을 것 같아요. 한 번에 몰빵 해놨다가 그거 다 털리면 끝장납니다. 이 디파이 스테이킹까지 XBS 토큰이 이 바이낸스 내에서 디파이 스테이킹까지 가능하다라는 걸 알아봤고, 빅뉴스가 있죠. 이 XBS 토큰이 에어드랍이 예정돼 있어요. 5월 15일 스승의 날입니다. 스승의 날에 에어드랍이 예정돼 있는데, 어떤 토큰을 주냐면 VRT 토큰이라고, 나중에 이제 이 XBS 토큰을 대체할 토큰이래요. XBS는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계속 이제 소각을 하면서 발행량을 줄여 나가는 거고, 추후에는 이 VRT 토큰이 똑같이 이 디파이 플랫폼에서 활용되는 거버넌스 토큰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근데 당분간은 이제 XBS 토큰이 계속 거버넌스 역할을 하고, 모르겠어요. 소각이 뭐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완전히 소각은 안 하겠죠. 그러니까 XBS가 거버넌스 역할을 하고, 이 VRT는 리워드를 받는 토큰이 될 거고, 중요한 거는 5월 15일에 블락 넘버가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에서 7479562 번째에 해당되는 스냅샷을 통해서 에어드랍을 준다고 하니까, 지금 거래소들하고는 협의 중이래요. 아마 바이낸스하고도 협의 중이라는데, 잘 돼봐야 바이낸스 정도만 지원을 해주겠죠. 그리고 XVS도 포함된다는 거 보니까, VXVX도 포함된다는 거 보니까, 이 비너스 프로토콜 내에서 디파이를 돌리고 있는 이 XVS도 스냅샷에 해당되는 것 같고, 그 에어드랍 비율은 1 XVS에 1000 VRT, 엄청나죠? 1대 1000 비율로 배분이 되고, 추가적으로 덤으로 또 비너스 NFT 토큰을 에어드랍 한다고 하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비너스 NFT 토큰은 10 XVS 토큰의 한개, 10대 1로, 아까는 XVS 한개에 VRT 1000개, 요번에는 10개의 XVS에 한개의 비너스 NFT. 희소성이 있는 거고, 나중에 이거 어떻게 그냥 소장용인지 뭐 NFT 마켓에서 거래가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 이것도 준다. 이 NFT, 비너스 NFT 같은 경우에는 거래소 지갑으로는 안 들어갈 것 같고, 아마 개인 지갑을 활용해서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 배포는 5월 17일 날 시작돼서 24일 날 완료하고, 30일 날 이 비너스 프로토콜에 VRT가 등장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에어드랍이 제 생각에는 굉장히 파격적일 것 같고, 어떻게 보면은 XVS 토큰도 에어드랍, 바이낸스 런치풀 에어드랍을 통해서
배포가 된 거잖아요.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100배가 넘는 랠리를 했고, 이 VRT 토큰도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VRT 토큰은 총 발행 예정량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300억 개. 그런데 이제 아주 기간을 오래 두고 채굴을 통해서 이게 순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배포가 되는 형태니까 그런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에어드랍 받을 때 선물 거래를 이용을 하면 무차익으로 그 시세의 변동 없이 무차익으로 에어드랍 토큰만 받을 수가 있는데 XVS 토큰은 아직 선물 거래가 바이낸스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선물에서 쇼치고 현물에서 사놓고 이렇게 하면은 에어드랍 토큰만 내 걸로 진짜 말 그대로 공짜로 받을 수가 있는데 시세의 그 위험 부담 없이 현재는 아직 그 선물에 상장 안 돼 있는 것 같고 XVS는 SPX 스와이프하고 분리할 수가 없어요. 스와이프 팀에서 전적으로 다 밀어주고 마케팅까지 하면서 스와이프에서 사실상 자회사로 떨어져 나온 게 바로 비너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창업자와 CEO가 같고 스와이프와 XVS가 이 스와이프 CEO XVS의 창업자가 이 호셀리토라는 분인데 호셀리토라고 읽는 게 맞나요? 맞는 것 같은데 아마도 그 중국계 멕시코 국적 분이 아닐까 사진만 봐서는 자세히 조사는 안 해봤어요. 이 호셀리토라는 분이 여기 위에 바이낸스 CEO인 CG와 상당히 절친이고 트윗 오고 가는 것만 봐도 상당히 절친이고 바이낸스 카드 사업의 핵심 역할을 이 스와이프에서 맡고 있고 바이낸스 카드의 토큰이 XVS 이 스와이프 둘 다 활용되게 지원을 해준다고 하니까 둘이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고 굉장히 호흡이 잘 맞는 팀 같아요. 제 생각에는. 농담도 이렇게 트윗으로 주고받고 BNB가 이제 호셀리토라는 분이 호셀리토 사장님이 BNB는 천불이 달성하게 이미 프리 프로그래밍이 돼 있다. 봇들 이렇게 딱 해놔서 이미 천불에 가게 만들어져 있다.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이렇게 농담을 이렇게 트윗을 날렸는데 CG가 이거를 리트윗하면서 땡 윌슨 미친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농담도 주고받는 상당히 두 분이 절친이다. 그리고 이 호셀리토가 얼마 전에 이제 스와이프 XSP를 버닝을 했잖아요. 자기 신의 소유분 수천억 원의 가치를 다 버닝을 그냥 소각을 해버렸어요. 그냥. 이 바이낸스 CG하고 아무런 상의도 없이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자기 소유분을 다 소각시켰다고 창풍자오가 이런 사람들하고 우리가 팀이다. 돈을 쫓지 않는다. 우리는. 그게 바이낸스와 바이낸스 팀들이 잘 되는 이유다라고 하면서 상당히 자랑 아닌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 스와이프에 대해서는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 한번 언급을 드렸고 뭐 하루인가 이틀인가 지나서 스와이프가 바로 신고가를 달성을 했었죠. 이 호셀리토가 5월 3일이죠. 엊그제 XVS도 버닝 할 거다. 나는 이거를 뭐 미리 말한 적 없다라고 이렇게 트윗을 날려서 XVS도 비너스도 조만간 비기스트 그냥 빅도 아니고 비기스트 버닝이 온다고 하니까 소각 소식이 조만간 오피셜로 뜨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그 스와이프와 마찬가지로 이 호셀리토 보유분의 XVS를 소각하는 게 아닐까. 그건 이제 제 생각인데 항상 이 호셀리토 사장님이 미리 트윗을 날려서 이제 상세 정보를 공개를 하는데 이 트윗을 받고 들어가면은 물리더라고요. 그 가격대 물리는 가격대라서 어쨌든 비너스는 지금 호재가 5월 15일 스승의 날 에어드랍에 이은 대규모 소각도 예정되어 있다.
소각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홀더들의 가치를 중장기적으로 증대시키는 굉장한 호재이다. 홀더들에게는 말씀드렸죠. 이 SXP와 XVS는 같이, 스와이프와 비너스는 같이 아마 AMA를 할 정도로 굉장히 절친이에요. 같은 팀, 같은 형제라고 보면 되겠죠. 같은 뿌리에서 나왔고, 아마는 뭐냐면은 Ask Me Anything, AMA라고 말하는 Ask Me Anything의 준말. 그래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거든요. 아마가, AMA가 이렇게 소통을 하기 위해서 이 토큰 팀들은 아마를 자주 개최하곤 합니다. 홀더들과의 소통을 위해서 본인들의 이제 그런 개발 의지라던가 마일스톤 이런 것들을 공유하는 그런 자리들을 많이 가지죠. 그런 것들 잘 보면 재밌고 흥미로운 토큰의 미래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로 어느 정도 비너스 프로토콜에 대해서 소개해 드린 것 같고, 지금 굉장히 호재들이 몰려 있으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아직 국내 분들은 잘 모르시고, 국내 분들에게 또 소문이 나고 이러면은 예전에 NXT라고 아실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국내 분들이 잘 모르시는 게 가장 큰 이 비너스 프로토콜의 장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